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 절차의 특징 기출 2021. 1.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특징 직탄비판 속간. 1. 직권주의.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나 비송사건 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2. 직권탐지주의.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에서는 재판자료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3. 비공개주의. 민사소송의 재판은 판결로 하며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판력 결여. 민사소송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나 비송사건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며 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5. 기속력 제한. 민사소송의 재판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나 비송사건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을 배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6. 간이주의. 민사소송 절차는 엄격, 신중하나 비송사건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송사건에 관할 기출 2015. 1. 관할의 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관할의 종류에는 신급관할, 사건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2. 신급관할. 신급관할이란 비송사건에 대하여 어느 법원이 제1심, 제2심, 제3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하는 관할을 말한다. 비송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되고 제2심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 되며 제3심 법원은 대법원이 된다. 3.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제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 판사가 처리하게 할 것인가 또는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가의 관할의 분배를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사물관할이 정해지며 각종 사건마다 그 사물관할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토지관할. 1. 2.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 원칙.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토지관할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각종 사건마다 당사자와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토지관할의 표준은 사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채무이행지 등 매우 다양하다. 3. 특칙. 1.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이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3.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비송사건의 우선관할 및 이송과 관할법원의 지정 기출 2022. 1. 관할의 의. 2. 우선관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3. 사건의 이송 재량 이송. 1. 2. 우선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2. 효력. 1. 이송의 재판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한다. 2. 이송 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3. 이송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 관할법원의 지정. 1. 2. 관할법원의 지정이란 법원의 관할 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 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절차,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의 당사자 능력과 비송능력 미기출. 1.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당사자 능력이 있다.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이나 항고 등은 무효이다. 2. 비송능력. 비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비송능력이 없다. 비송능력이 없는 자의 비송행위는 무효이다.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기출 2016-2020. 1. 비송사건의 대리. 1. 비송대리인.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자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비송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비송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3대리권의 증명. 비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통상 위임장으로 증명한다. 대리권의 증명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에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비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4대리행위의 효력. 1. 임의대리. 비송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2. 무권대리. 비송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비송사건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 그 재판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2. 비송사건의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비송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송사건 절차의 개시 유형 미기출. 1. 비송사건의 절차. 비송사건의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신청사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검사청구사건, 직권으로 개시되는 직권사건이 있다. 2. 개시 유형 신검직. 1. 신청사건. 신청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으로 비송사건의 대부분은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신청사건은 절차의 대상도 신청에 의하여 정해지고 신청의 취하가 적용된다. 2. 검사청구사건. 검사청구사건은 신청사건이나 직권사건 이외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을 말하며 이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다. 3. 직권사건. 직권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 사건이다. 비송사건 절차의 중단 및 기간 미기출. 1. 절차의 중단. 비송사건 절차는 직권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파산, 법정 대리인의 사망 또는 대리권의 소멸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절차의 중단은 없다. 절차의 중단이 없으므로 절차의 승계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 승계된다. 2. 기간. 기간이랑 비송사건에 있어서 비송행위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기간에는 즉시 항고 기간과 같이 그 기간이 도가하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등기 기간과 같이 그 기간이 도가하여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 비송사건의 기일 기출 2022. 1. 의. 기일이란 비송사건 절차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비송행위를 하기 위해 정해지는 시간을 말한다. 2. 종료. 비송사건의 기일에는 신문기일과 증거조사기일이 있다. 기일의 지정,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의 직행으로 행해진다. 3. 검사에 대한 신문기일의 통지. 사건 및 그에 관한 신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통지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신문 참여의 권한 행사는 검사의 재량이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4. 검사가 참여할 수 없는 사건 사익 관련. 법인 및 회사 청산의 경우 감정인의 선임 사건,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보존 공탁 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에는 검사가 참여할 수 없다. 비송사건의 심리 기출 2013. 1. 서설.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심리에는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신문이란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비송사건에서 신문은 임의적이 원칙이다. 2. 심리방법 직탐비관. 1. 직권주의. 비송사건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2. 직권탐지주의.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비공개주의. 신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은 다른 비송사건과 달리 쟁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개한다. 4. 간이주의. 법원 사무관 등은 일반적인 신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서는 조서를 작성한다. 3. 사실인정의 방법 탐증 촉책. 1. 사실의 탐지. 사실의 탐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사실 탐지의 방식은 법원이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 형태로 하면 족하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 강제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증거조사. 비송사건에서 인정하는 증거조사 방법에는 증인신문과 감정이 있다. 강제력이 인정된다. 3. 사실의 탐지 및 증거조사의 촉탁. 사실의 탐지 및 증거조사를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 입증 책임. 당사자는 입증 책임이 없다. 비송사건 절차의 종료 사유 재취사 기출 2014. 1. 종국재판. 비송사건 절차는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하여 종료된다. 종국재판이 고지되어 그 재판이 즉시 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며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된다. 2. 신청의 취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취하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며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의 취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 신청인의 의무에 속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의 사망으로 비송사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당사자가 당해 재판에서 추구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라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하나 그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비송사건 절차는 종료한다. 비송사건 절차의 비용 기출 2018. 1. 위. 절차의 비용이란 당해 비송사건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으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을 말한다. 2. 비용의 부담. 1. 원칙. 1. 신청인.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의 절차 비용은 따로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3. 법원.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경우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채이과선대불질서란수.
1.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공탁물의 경매를 허가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과태료 재판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4.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에서 그 절차의 비용은 불리한 재판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5. 질물에 의한 변제 충당 신청을 허가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6. 환매권 대위행사 시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재판에 의한 부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4. 공동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부담자에게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국고에 의한 채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채당하여야 한다. 3. 비용액의 재판.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4. 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독립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본안 재판의 불복이 금지되는 경우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5. 비용 재판의 집행.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집행을 하기 전 재판서에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